주식 썰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선택되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썰전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주식 썰전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 적중률과 성공 비결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적중률과 성공 비결, 적중도 좋고 성공을 잘한다면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백정백승을 하고 싶죠. 그럼요. 종목을 찍으면 다 급등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러나 해보면은 누구도 네. 항상 종목을 매수했을 때 급등하는 그런 종목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확률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적중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적중을 많이 시켜야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주식의 명인들, 엄청난 성공을 거두신 분들도 이 주식에서 성공률이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은요, 성공률이 대략 40%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번 매수를 했을 때 대략 4번 정도 성공하고 6번 정도는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번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고 그다음에 6번 실패했을 때 손실을 작게 보고 끊을 수 있는 네. 이것이 결국 주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종목을 찍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 때문에 종목을 사서 손실을 보면은 미련을 가지고 끝없이 기다리죠. 네. 손절을 못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본전을 하고 있으면 이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사요. 그걸 못 사고 교체 매매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못 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적중률이 도대체 얼마쯤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 예측의 영역일까 대응의 영역일까? 왜 우리가 10번 매매를 하면은 그중에 주식의 명인조차도 4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성공을 못 하느냐 하면은 이게 주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이 수많은 변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늘 계산을 다해서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주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가 예측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가는 경기나 실적에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면은 늘
너무 늦게 사서 실패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주가는 시장의 위험과 개별 종목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그런 장에서는 내가 산 주식도 폭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또 여러 가지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의 최초에 판단을 했는데 그게 판단 자체의 기준이 틀려버렸다. 이러면은 즉시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마티 슈발츠라고 하는 한때 미국의 실전 투자 콘테스트에서 챔피언을 연속으로 했던 아주 전설적인 그런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잘 잃어야 잘 번다. 그래서 작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왕 로브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전설적인 분인데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신 분인데 이분도 10% 손실이 나면은 손절매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철저히 파악해서 자신이 완전히 섰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오래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 투자로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10% 손실이 나면은 손절매하라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차트 매매의 신호 적중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차트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차트상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으로 반전되면 주가는 대부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투자 심리선이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그건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차트의 적중률 통계는 일체 발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앵커님도 차트의 적중률이 몇 %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대부분 전문가님들께서 뭐 종목 상담할 때 좀 차트를 보고 대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 차트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걸 들으면은 차트의 적중률이 90%도 넘는 것 같아요. 뭐 차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은 네. 이 차트의 적중률은 통계가 일단 일체 안 나와 있고요. 네. 어떤 차트, 어떤 그것도 뭐 몇 년간 해봤더니 적중률이 몇 % 이래갖고 검증된 사례가 발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검증된 통계 확률이 나와 있지 않을까? 적중률이, 우리가 어떤 매매 네. 신호 같은 게 있다면 그 적중률이 몇 프로 되는가를 검증을 하고 통계를 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없어요. 낮으니까 아무도 그걸 안 만들어요. 없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네. 차트는 일정 기간이 맞아도 다음 기간이 완전히 틀린다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구간에서는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적중률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구간에 가면 20, 30%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는 맞아도 다음 기간은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차트는 상승 구간이 있고 하락 구간이 있고 횡보 추세 구간이 있죠. 그래서 상승, 하락, 횡보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구간에 따라서 매매 신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의 매매 신호의 적중률이 통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발표도 안 되고 네.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매매 신호를 사용해도 한국 증시에 장기적인 검증 결과를 내봤더니 이걸 통계를 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래서 이 분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문병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매트릭 스튜디오라는 책을 상당히 오래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지수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온갖 그 차트의 지표를 가지고 적중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을 해봤더니 어떤 차트의 적중률도 장기간에 걸치니까 40%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판다든가 5일 이동평균이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판다든가 또 뭐 투자 심리선을 갖고 한다든가 뭐 이격도를 갖고 한다든가 무슨 뭐 일목균형표를 갖고 한다든가 온갖 지표를 다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통계를 내봤더니 40%를 넘기는 신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네. 자, 이 신호를 이용해서 내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을 때 10번 중에 4번 정도만 맞고 네. 6번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정을 하고 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당황하죠. 이거 뭐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네. 예를 들면은 이동평균선이 뭉쳤다가 위로 상방으로 딱 튀면은 양봉이 나오면은 통상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하죠. 그래서 얼마나 잘 맞느냐. 이동평균이 딱 뭉쳤다 위로 탁 튀니까 탁 올라가지 않느냐. 네. 이러고 올라간 사례를 보여주면 그게 진짜 기가 막힌 기법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종목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보면은 그건 뭐 10번 중에 그렇게 맞는 경우가 10번 중에 3번, 4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어떤 지표 같은 거는 두 번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 6번, 7번 이 정도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가는 척 했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임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 매매의 신호 적중률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신호도 40% 미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네.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문병록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통계를 내봤어요. 네. 그래서 책까지 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을 하고 차트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적중률은 도대체 한 몇 %가 될까? 네.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투자의 성공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이 옳을 때 큰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게 누가 했는 말이냐면은 바로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의 영웅. 아마 여러분 많이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시 리버모어. 한때는 이 사람이 월가의 황제라고까지 불렸고요. 월가 전체가 아마 이 사람한테 승복까지 했던 그런 전설적인 투자의 명인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투자의 성공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한테 비추어 봐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투자 판단을 하는데 항상 옳은 판단만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이 옳을 때 큰 이익을 내야 된다. 판단이 옳을 때. 그래서 내 판단이 옳았는데 5% 10% 뛰기밖에 못 먹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이 옳을 때는 큰 이익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10번 중에 9번은 틀린다. 하지만 제대로 맞힌 한 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누가 했는 말일까요? 바로 전설적인 투자의 황제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했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조지 소로스는 금융의 황제라 그러죠. 정말 그 5대 주식의 대가 중에 한 분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10번 중에 9번이 틀린다.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번 중에 9번이 틀리면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망조가 늘어서 네. 파산했지 않았을까? 혹은 주식의 실패자로서 완전히 끝장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했는 말이 네. 자기는 금융의 황제라는 사람이 10번 중에 9번에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 번 제대로 맞힌 한 번은 엄청난 부를 자기는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추면은 네. 10배, 20배 이렇게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네,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었을 때는 그럼 어떨까? 잘 안 됐을 때는 한 5% 손실을 보거나 10% 손실을 보거나 네. 혹은 뭐 조금 수수료 손실만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명적인 손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래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로 따진다면 엄청 폭락했는 주식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은 웬만하면은 본전을 하거나 손해를 봐도 조금 손해보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꼭대기에서 상투에 산다 이러면은 손실이 치명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치명적인 손실은 피한다. 그 대신에 워낙 바닥에 산다든가 워낙 상투에서 뭐 숏을 칠 만큼
상투에서 부러지는 그런 상태라면은 거기에다가 베팅을 건다면 수익은 크게 날 수 있다. 대시세의 변곡점에서 매매를 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투자 인생은 10번 중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적중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투자 인생 중에서 10번 하면은 3번, 4번밖에 적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싶은데 이 사람은 적중했을 때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중 안 했을 때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중했을 때는 대박이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레가와 긴조. 이래서 63세 주식으로 신용을 했다가 깡통을 차고요. 65세까지 3년 동안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해갖고 다시 65세에 친구 돈 3,500만 원 빌려갖고 주식을 했는데 그 후 30년간 주식을 해서 9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3,500만 원을 갖고 1조를 벌었습니다. 대단한 일본의 주식 왕이죠. 이 고레가와 긴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의 투자 인생은 10번 중에 3번 내지 4번 정도밖에 적중을 못한다. 적중률이 30-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이 고레가와 긴조나 조지 소로스보다 월등하게 내 실력이 좋네. 왜냐하면 나는 적중률이 50%에서 60%나 돼.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전부 5% 뛰기 먹는 거죠. 조금. 짜투리. 네. 아주 작은 시세를 매매를 노린다. 네. 그럼 3% 5% 먹고 빠진다. 그랬더니 나는 10번 중에서 한 6번 정도, 7번 정도를 5% 먹고 빠지더라. 그러면 나는 고수인데 말이야. 이 고레가와 긴조나 조지 소로스보다 훨씬 고수다. 이 사람들이 무슨 금융의 황제고 일본의 주식 왕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매했더니 승률이 60%인데 돈을 벌었나요? 돈 별로 못 벌어요. 네. 돈은 승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률은 한 40%가 돼도 돼요. 우리가 야구 타자가 대략 승률 3할 때 타자면은 훌륭한 타자입니다. 그래서 승률이 조금 낮더라도 40%밖에 안 되더라도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된다. 4번이. 그리고 손실 볼 때는 작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런데 주가 폭락 시에 투자 기회를 잡다가 최후의 부자가 된다. 폭락했을 때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50%는 항상 안전자산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건 누가 했는 말입니까? 바로 워렌 버핏이 했는 말이고요. 우리가 2강에서 얘기했던 클로드 세넌이라는 천재가 억만장자가 된 비결이죠. 그리고 5번째는 주식은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다. 변화에. 그래서 변화의 촉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권시장도 끊임없이 변하고요. 세상도 변합니다. 기업도 변하고요. 산업도 변하죠. 그런데 수익을 크게 내려면은요, 반드시 변화할 때 사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해갖고는 항상 수익은 짜투리 시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먹어도 수익이 적은 것이죠. 먹었을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면 변화에 투자해야 되고 변화 중에서도 특히 촉매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촉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촉매가 딱 가해지면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를 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바로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튀어오를 종목을 사려면 반드시 촉매 변수가 출현했을 한 주식을 사라. 그럼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가 네. 뭐 이런 AI 나.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무슨 2차 전지라든가 다 이런 것도 초기 단계에 무슨 딱 출발할 때 무슨 변수가 발생하죠. 네. 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촉매 변수입니다. 그것이 출현했는 주식을 사라. 이걸 누가 했는 말이냐? 마리오 가벨리라고 하는 올가의 아주 전설적인 투자 고수가 있는데 투자 네. 레전드인데 이 양반이 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적중률은 한 40% 정도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먹었을 때는 크게 먹고 손실 볼 때는 작게 손실 봐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어봤습니다. 주가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고 이 승률은 적어도 손실률을 가장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전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오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그 공개 방송에서는 네. 2차 전지에서 수주가 급증하는 종목들이 많죠, 요즘요. 네. 근데 수주가 급증 안 하는 종목도 있고 차트상에서는 바닥인데 수주가 급등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주가 급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나려면은 역시 수주를 많이 받는 종목군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도 보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수주가 급증하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핵심주를 공개를 하면서 투자를 좋게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어려웠던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올해 좀 추세가 좋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주 핵심주 급증하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종목 MP입니다. 매수가 9,980원이고요. 비중이 35%입니다. 어제 이 관련 호재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좀 손실 구간이 있긴 합니다. MP는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MP 비중을 한 35% 네.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수익 구간이 아닌데 네. 급등을 했는데도 그러네요. 네. 조금 비싸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기업은 적자가 한 108억 정도 났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관점에서는 좋지 않기는 하지만 성장에 대한 맥락은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은 XR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 XR이라는 것은 확장 현실이죠. 네. 이 확장 현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퀄컴하고 구글 이 3개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제 확장 현실에 대한 XR 이걸 갖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이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기도 만들어내겠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는 회사니까 상당히 이 수혜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업이 이제 좀 물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구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기는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퀄컴, 구글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시에 XR 생태계, 확장해서 생태계를 만들자 그러면은 재료가 앞으로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저항선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가 이래 보면 한 12,000원대 좀 강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12,000원대를 보면은 네. 차트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단에 우측편에 차트가 있죠. 우측 하단에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에 보면은 이 단기적 저항은 뚫었어요.
그 다음 저항이 한 12,000원에 걸려 있어요. 12,000원에. 그래서 그 정도 저항선에서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 아주 강한 편이죠. 네. 네, 첫 번째 종목 MP였습니다. 적자가 100억 정도 난 기업으로 좀 재무적으로는 우려가 되지만 성장성은 높다. XR 확장 현실 기반 사업, 이 삼성전자, 퀄컴, 구글과 함께 개발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이슈를 받았습니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수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두바이 네옴시티 관련 건설 관련주 히림인데요. 매수가 11,9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도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160원 정도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히림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히름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차트가 나와 있죠.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차트 상에서는 한 단계 조금 올랐다가 횡보 조정을 조금 하면서 서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시총은 한 1,400 정도 되고 이익은 한 62억 정도 내서 상당히 이익을 조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건축 설계 사무소죠. 그래서 카타르 설계 용역, 이 월드컵 경기장의 카타르 설계 용역도 맡아고 기술력도 있는 설계 사무소인데요. 결국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한번 바닥에서 조금 튀게 된 것은 네옴 시트 수주, 그 재료가 나왔을 때 한번 튀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네옴시티에 대한 후속적인 재료가 안 나오니까 잠잠하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결국 이게 튀려면은 이런 주식은 뭐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또 구체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불확실하고 이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팔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은 큰 수익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규모 설계 용역 계약 같은 거는 잘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900원의 본전이신데요. 이 본전 가격만 오면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히림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상승세 나오고 횡보 중인 구간인데요. 네옴시티 호재 이후에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계약의 체결이 관건인데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말고 본전 가격이 오면 정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비덴트이고요. 매수가 3,5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수익권이고 최근 이런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관련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덴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덴트는요, 지금 뭐 약간 그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아주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사셨네요. 네. 잘 사셨고 비중이 40%입니다. 네. 이건 참 도박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면 아주 바닥에서 이제 좀 튀었다가 조금 오르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그런 구조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다른 그 MACD 차트라든가 다른 걸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매도 신호 내지는 별로 신호 사이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관들도 전혀 안 사주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이래서 수급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오르기 어렵다. 그다음에 재료 측면에서도 보면 어떠냐 하면은 이게 이제 강종련이라고 이 회사의 관여된 뭐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너라고 볼 수 있는데 34%의 빗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걸 갖다가 이제 지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 뭐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또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횡령이 좀 깊어지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문제도 좀 치명타가 있죠. 그래서 좀 투기적이고 뭐가 이게 잘 풀릴 수도 있지만은요.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거의 뭐 도박적인 그런 데 가까운 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뭐 복골복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이라면은 저는 좀 한 차례만 반등이 좀 튀어나오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비덴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엮여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는 잘 매수하셨지만 이 리스크 있는 도박성 종목으로 전문가님 의견으로는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오며 정리해서 수익 실현 챙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이고요. 매수가 75,000원입니다. 비중 15%인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좀 작년 한 9월, 8월경 가격인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스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작년에 네. 조금 비쌀 때 이것도 샀는가 봐요. 네. 그래서 비중 15%로서 손실 구간이 있는데 네. 이 일진 머티리얼스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죠. 뭐 매출이 한 7,900억 되고 순이익도 한 700억 정도 되고 괜찮은 회사고 시총이 좀 3조라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보면은 PBR 퍼 개념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뭐 싸지는 않은 거죠. 기업 가치로 보면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동박 쪽에서 국내 부분에서는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국내 1위라고 그러면은 뭐 또 40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성장성이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큰 수익률을 내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박 섹터 쪽은요. 그렇게 뭐 독과점적이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요. 경쟁자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캐파를 키워서 네. SK그룹도 이제 경쟁자죠. 거기도 아주 대규모로 뭐 SKC라든가 이런 데서 동박을 또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도 경쟁자들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국내 1위지만은 앞으로 과연 1위 자리를 굳건히 붙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동박은 기본적으로는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의 신장이 급성장을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매출 급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네. 손실 보고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64,000원인데 뭐 75,000원 정도에 사셔갖고 한 10,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의 수익 정도를 내고 팔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업의 저항대를 갖다가 이렇게 선을 꺼보면 대략 한 8만 원 가까이에요. 네. 최고점이죠. 요 차트에 보이는 선에서 단기 6개월 정도의 선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최고 가격인데 한 1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81,000원이요? 생각되는데요. 네, 8만 원 네. 정도요. 8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주 왜냐하면 이 성장의 속도가 네. 양극재만큼 그렇게 고속 성장은 아니거든요. 예. 네. 네, 마지막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봤습니다. 회사 자체는 좋지만 큰 수익은 내기 어려운 종목이다 설명해 주셨고요. 현재는 1위지만 동박 부분은 경쟁사들이 많아서 이 수익을 나눠 갖는 부분이라 이 본전이나 약간의 수익 8만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새롭게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월 9일에 매수했던 카시어링 기업 소카입니다. 매수가 19,600원이고요. 수익률 7.65% 달성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수익권은 있긴 합니다. 소카 더 큰 수익을 앞으로 낼 수 있을까요? 네, 소카는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플랫폼 회사로서 네. 이제 플랫폼으로서 모처럼 이제
수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기관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로 가도 된다. 사실 플랫폼 회사가 시총이 한 6천억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적자난 기업들도 뭐 시총 1조가 대부분 다 넘어가는데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 들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를 쭉 하고 있는데 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모멘텀을 맞아서는 급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 공유 차량 서비스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소카 같은 경우는 공유 차량 서비스로서 많은 젊은 세대에서는 대부분 이 소카를 안 써본 사람이 별로 없고 특히 여행철이 다가오게 되면 앞으로 많이 사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치명적인 어떤 주가 하락이라든가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소카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장기 성장성 확보한 기업이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대응할 종목이고 바닥권 횡보하고 있는 만큼 급등 추세 앞으로 더 길게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주인데요. 화요일 날도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어제도 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주 드디어 올랐습니다. 네. 네,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좀 그때 아마 네. 제가 잘하면은 네. 앞으로 뭐 좀 바닥권에서는 2배 가까이 올라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여기서도 다시 배 이상 올라갈 만한 오. 저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익 실현은 각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은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모레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룹에서 이제 좀 고급 화장품 이런 쪽은 아모레 퍼시픽에서 주로 이제 설화수 등을 하죠. 근데 아모레지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중저가 쪽 이런 쪽의 어떤 화장품들을 갖다가 만들어가 파는데 요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중국 리오프닝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나면은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직 리오프닝을 완전히 안 했죠. 네. 완전히 안 해서 마스크를 완전 해제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완전한 리오프닝을 해버리는 게 대략 한 3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일설에 의하면은 14억 명 중에서 12억 명이 확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되고 나면은 아모레지가 상당히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올해 5월 달 정도에서는 미국조차도요, 이 엔데믹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코로나 이것도 독감 수준이다. 이래서 다 마스크를 벗자. 이렇게 해서 WHO에서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은 아마 전 세계가 다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완전한 리오프닝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길게 그 한 5, 6월 정도까지 엔데믹이 될 때까지 한번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이 고점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이거든요. 장기 월봉으로 보면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단기 차트로 보면 좀 올라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시작하는 정도 수준이고 이러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모레주의 중저가 라인 화장품 만드는 회사로 중국 관련 리오프닝이 완전히 된다면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3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더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좀 세계적으로 5, 6월 정도에 엔데믹이 될 때까지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1일에 매수했던 원전 관련주 BHI입니다. 지금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BHI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BHI는 네. 이 SMR이라고 네. 하는 그 원전의 네. 그런 새로운 신기술 이게 도입된다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단 뭐 사우디라든가 지금 우리가 또 터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몇 군데 지금 원전 수주를 위해서 한수원 관계자나 한전 사장이 이제 한전 관계자들이 지금 수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건이 터지지 않겠냐.
지금 적어도 한 서너 건 정도가 수주 예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딱 한 건만 터지면은 다시 한번 한 차례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나온다. 지금은 이제 그 아직 수주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시세가. 조용하게 밑바닥을 딱 다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도 네. 뭐 대통령이 적극 세일즈를 해서라도 원전 수주를 하겠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한정 관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 건은 최소한 또 확실히 수주가 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그때 충분히 고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수주 낭보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 그때 수익을 충분히 내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BHI는 원전 수주가 된다면 다시 한번 급등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수주 결정 전이라 지금은 주가가 잔잔하지만 원전 관련해서 정부의 방향도 좋은 만큼 이 수주 모멘텀을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급등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해 30일에 매수했던 한컴 위드인데요. 수익률 6%를 달성했다가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컴 위드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한컴위즈는 최근에 장중에서 급등을 막 시도를 여러 번 네.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조정을 좀 받는 바람에 이것도 약간의 살짝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주식은 아니에요. 물론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또 오픈 AI 여기하고 관련되는 오픈 AI를 처음 만들 때 이제 그 페이팔 쪽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하고 또 피터 틸하고 이런 그 오너들이 오픈 AI 이걸 만들어 갖고 이번에 챗 GPT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초기에 아주 그 이런 인공지능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이걸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 한컴위도 투자를 해줬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성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자체도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릴 확장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 GPT 쪽은 상당히 돌풍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어쨌든 3월 달에 또 GPT-4가 나옵니다. 이건 뭐 매개 변수가 1억 개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이 또 제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챗 GPT에 관련돼서 이제 2달 남짓 됐는데 벌써 활성화된 사용자가 월간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러죠. 뭐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사용자가 급증했던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돌풍을 불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약간의 조정 같은 것을 감내하면서 다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이러면은 손절하는 게 낫다. 뭐 약간 본전이 되든 손절이 약간 되더라도 쳐버리는 게 낫겠는데 그러나 손실이 이거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컴위드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로봇 AI 관련주 조정받으며 전반적으로 눌림목 나왔지만 AI 관련 사업 확장성도 좋고 트렌디한 만큼 실적도 좋은 회사인 만큼 계속해서 가지고 수익성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요. 네. 먼저 그 탄소 배출권하고 온실가스 네. 이런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이 투자 업계에서 갖고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ESG, 네. 결국 친환경 사업이냐 아니냐는 건데 그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거니까 주도주의 맥락에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어떠냐는 건데 실적이 연도별로도 지금 계속 3년 연속 좋아지고 있고요. 네.
또 분기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분기별로도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도별, 분기별 실적 고성장 주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주식은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가치 성장주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 성장주 개념으로 이 종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네. 리스크가 대단히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회사는 주가도 낙폭이 과대했습니다. 일단. 낙폭이 과대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조정 구간을 거쳤어요. 긴 횡보 기간을 거쳐서 주가가 치명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낙폭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에너지도 비축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적은데 이게 제대로 한번 시세가 적중이 된다고 하면은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길게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등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련 사업 주도주입니다. 또 실적이 연기별, 분기별로 상승하는 추세이고요. 현재 주가가 낙폭과대로 저점 매수 유효한 구간이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11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익률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네. 수주가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극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주를 누가 많이 받느냐, 매출이 충분히 시가총액만큼 안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의 2차 전지주에 있는데요. 그러나 수주량이 엄청나다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래에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미래 이익을 땡겨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맞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쪽에 종목군들은 뭐가 있겠는가? 지금 2차 전지는 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광물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동박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런 각 분야의 그 다양한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무엇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면서 시세를 많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보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주 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들을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좋은 건 알지만 정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주 급증하고 있는 핵심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이 온라인 외에도 실제로 만나서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해준다고 준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주제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주제가 뭐냐면은 2023년에 핵심 유망주를 대공개를 하는 네. 그러한 그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그다음에 네. 충분히 쉬었던 종목 중에서 엄청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 특히 2023년 전체를 통틀어서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4일이니까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KG타워의 하모니 홀이라고 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에서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강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는데요. 무료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